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혜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를 가지고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나 신문 기사,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CCTV로 인해서 CCTV를 늘려서 어떤 사회에 대한 각종 어떤 침해나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것 같고, 또 그럼으로써 CCTV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또 어떤 것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냐면, 미래는 사물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게 금융도 그렇고 각종 병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진료나 이런 데서 개인의 맞춤, 개인을 맞춤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 질 높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거기에서 더불어서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뉴스도 많이 접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시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활들, 그런 또 상반되는 상황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한쪽 저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한쪽 저울 끝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두 개의 끝을 가지고 있는 저울의 중심점, 균형점을 어떻게 잘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니까. 자, 그거에 앞서서 한번 제가 기사,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데이터 3법의 길이 지금은 이제 현재는 개정이 완료된 상태지만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었거든요. 지금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2016년, 꽤나 오래된 사례인데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인터파크 2016년 5월에 발생한 그런 사례인데 1030만 명의 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유출이 돼서 이제 금전적인 거를 이제 범행자가 금전적인 거를 요구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이게 2020년 7월이라고 되어 있죠. 2020년 7월에 판결이 난 게 피해자, 그때 이제 당시에 피해를 본 사람 39명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터파크 상대로 10만 원 정도의 어떤 위자료, 정신적인 피해의 위자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결론 난. 즉, 여러분도 아까 두 저울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 저울,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주체자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018년 말에 데이터 3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빅데이터 활성화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넘어간 게 아니라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굉장히 큰 이슈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논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개정까지 이르기에 따른 그 길이. 그래서 요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데이터 3법이면 법이 3개인가 보다 라고 아실 텐데,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해서 요 3가지 법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개정은 왜 하게 됐느냐, 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느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정보 주체의 인식,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져서 충만해 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이용 활성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러면서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흐름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부드럽게 흘러갔다라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굉장히 논쟁, 아까 양쪽의 저울의 추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끝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1월에 개정안이 처음 발의가 되고 수많은 논쟁, 논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론 이런 속에서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데이터 3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년 8월에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서 왜 이거를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데이터 3법을 개정하게 됐지? 규제 혁신이야. 왜 규제 혁신이냐면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개념, 개인정보의 또 다른 개념인 가명정보를 도입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토론이나 논쟁이 심화됐다고 했는데 그냥 이용만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 및 기업의 어떤 법적 책임을 강화한 내용까지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시사점,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 당연히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의 책임, 정보 주체자의 권한 등이 강화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이용해야 되지만 데이터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니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본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즉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을 담당하겠지만 이것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향후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은 산업 그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 수업은 개인정보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중요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중요성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자로서 여러분과 또 저도 포함해서 저의 개인정보 주체자로서 어떤 역할들 또 어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수업에서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